명태균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어저께 보냈고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 탄핵까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농담처럼 한 얘기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언이죠.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 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묻겠다는 발언. 근데 명 씨는 이 보도 이후에 농담 삼아 한 얘기라며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어디선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면서 입장을 급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자, 경고를 한 겁니까? 명태균이 오바해서 말을 주워 담아버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언론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그 진술하는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좀 해왔는데, 사실 어제 그 채널A에서 보도했던 그 검찰에게 얘기했다라는 그 대통령에게 한 달 안에 본인이 뭐 탄핵 내지는 하야를 할 수 있는데 감당 가능하겠느냐, 이 발언을 지금 오늘 농담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또 본인이 어떤 입장을 좀 변경한 거 아닐까라는 입장에 저는 또 무게중심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확실한 걸 가지고 있다, 이거 터뜨리면 끝장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 교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야 탄핵이라는 것은 국정농단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도 알고 보면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 있어를 넘어서 본인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본인이 하야 탄핵에 해당되는 것들을 터뜨린다면은 본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존의 하야 탄핵 바늘은 윤석열, 김건희 쪽을 향해서 이른바 좀 협박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워 담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협박했으니까 나도 공멸할 것을 내가 쉽게 터뜨리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얼마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자, 용산에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명태균과 만났다 그러면서 모종의 대화를 나눴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안 소장.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도 다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하야 탄핵을 거론한다,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구속까지 밀어붙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명태균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라고 정말로 검찰도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그 선거법 공소시효가 닥쳐서 압수수색하는 신용만 했잖아요. 이미 명태균은 언터처블 상태로 있었던 건데 압수수색 당하고 여론이 안 좋아져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겠다니까 명태균이 저는 먼저 그 어퍼컷을 날린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 들어라. 두 사람 관련된 불법, 비리, 또 이상한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다 증거를 갖고 있는데 나를 구속시켜? 그럼 당신들 탄핵이야. 가장 윤석열, 김건희가 두려워하는 게 탄핵이나 퇴진 아닙니까? 그래서 협박을 세게 했는데 아무래도 어디선가 연락했겠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야, 우리는 어차피 운명 공동체인데 너 그렇게 말을 세게 하면 어떡해. 우리가 너 보호할 테니까 너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사실 농담인데, 세상에 여러분, 이 엄중한 시국에 윤석열 탄핵 하야를 농담으로 하고 채널A에 정식, 그럼 채널A는 농담을 실은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인터뷰할 때 농담은 안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지금 변경해서 윤석열, 김건희랑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라 보면 되고요. 명태균 씨가 1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아주 웃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지금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당사자인데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11시간 전에.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김건희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배고픈 상태였으면 니들 위해서 일을 못했네. 니들이 돈 준다고 하고 나를 먹여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일했다. 난 저는 이런 취지를 느껴져요. 네. 근데 니들 아직도 나한테 3억 6천, 3억 7천 안 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디서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래. 자,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신 변호사, 저걸 이제 검찰에서 압박해오고 구속시킬지도 모르니까 배고픈 병사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이제 이 말은 약간 구속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뭔가 너희들이 나서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근데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상당한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더라도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또 그 수사의 내용이 지금 이제 공천 거래를 넘어서서 이제 공천 뇌물로까지 이게 확산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뭐 중차대한 용어들 탄핵이냐 하야냐 이런 것들을 내뱉었다가 하루 만에 이게 농담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전 국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본인이 연루된 이 대형 스캔들의 무게감 그리고 대한민국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비판 여론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슨 힘으로 명태균 씨를 지켜줍니까? 법이 법대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전략과 뭐 머리를 써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겠지만은 전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의 좀 엄중함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산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인다 아니면 용산 내 검찰 구속되는 거 책임져라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자, 하야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 명태균 대표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면서 언론에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왜 자신이 이렇게 나서서 뉴스공장이나 스픽스와 같은 유튜버 채널에 얘기를 했는지 본인의 심정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진우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우편 배달부가 내용물이 뭔지 우편만 배달 잘하면 되는데 주진우가 방송했던 5사람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김종인 사람들 용산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주진우가 알아서 지는 내가 X밥이라 생각하고 몰래 촬영하고 말없이 자기가 다 방송 내려줬는데 그러면 용산에 저는 시그널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강혜경 씨가 나와서 제가 진실인 무언지를 걔가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난 법적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자, 용산에는 시그널을 보냈고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인터뷰한 것은 이제 본인의 죄를 다 면탈해 줬다. 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시그널을 보냈다는 그 말을 박정현 교수 어떻게 이제 봐야 됩니까? 시그널을 보냈죠. 보냈다. 보냈다. 같이 죽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명태균 씨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정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 지금 수사한 게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는 2012년 보궐선거 당시에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6월 달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공천 개입과 대가로 김영선 씨에게 뭐 돈을 받았다 이런 것도 수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회계 책임자가 선거 회계가 끝난 다음에 돈을 지급한 것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해서 선관위가 검찰로 이첩한 것을 이제 와서 쉽게 말하면 2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명태균 씨는 아직도 굉장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불거진 김건희 씨와의 공천거래 의혹은 수사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선제적으로 이런 수사조차도 선관위 관련되는 수사조차도 나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걸 기화로 해서 별건 수사로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충분히 남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대통령 부부를 잘 아는 사람이 한때는 선생님, 박사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하야 이야기하고 탄핵 이야기도 하고 뭔가 시그널을 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산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신인규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지금도 무슨 영향력이 본인이 있다고 확신을 하길래 저렇게 검찰에 대한 압박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지가 참 의문이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큰 의문은
어떻게 명태균 씨의 저런 발언을 듣고도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당한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저 말이 허풍이든 진실이든지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야말로 고소고발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뭔가 명태균 씨와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뭔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될 일들을 함께 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폭로를 미리 두려워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코 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그렇죠.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머니투데이랑 2020년 4월 달부터 2021년 7월 3일까지 11번이나 다른 여론사에 비해서 윤석열이 다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거로 나오는 이것을 하고 갖다 주면서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 내 윤석열 대통령을 유력 후보로 그다음에 이재명을 압도하는 후보로 내가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러면서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그걸 보고 오, 명 박사님 명부부장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내가 다 챙겨줄게 하는 게 만약에 녹취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론 조작을 셋이서 공모한 게 확인이 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럽겠습니까? 그걸 만약 폭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난리를 피워도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이종호 그다음에 김대남 씨는 허풍쟁이로 몰았거든요. 망상환자로 몰거든요. 그다음에 공천 탈락하니까 분풀이하는 쫌팽이로 몰았거든요.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바뀌어. 처음에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처음에는 뭐 집에 한번 찾아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최근 입장은 이거예요. 한두 번 봤다. 보통 우리가 한두 번 봤다는 것은 사실 진짜 한 번만 봤으면 한 번만 봤다 그러잖아요. 한두 번 봤다는 것은 여러 번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입장이 바뀌고 명태균의 수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끌려가고 있다. 자, 지금 명태균이 뭘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강혜경 씨 사진도 또 올렸어요. 뭔가 자기가 패가 너무 많을 거 당당해요. 자, 당당한지 아니면 지금 기가 많이 죽었는지 뭐 이 방송 명태균 대표 보고 있을 거고 또 여기에서 공익제보자로 직접 얼굴을 드러냈던 강혜경 씨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명태균 씨의 지금 신경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도 아무 반응이 없고 국힘은 더 웃깁니다. 지금 국정감사 시작하고 이게 막 터졌는데도 국힘에서는 무슨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도 하지 않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힘도 이 내막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본인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 사진 올려버렸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명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안철수 대표하고 찍은 사진 올려버렸고 국힘의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하면 바로 명태균 씨가 사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이분이 PK라는 이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선 중진들은 웬만하면 이분 이름 알 거예요. 다 아는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는 진실에 가까운 폭로를 하고 있다.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그 원천 자체가 없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3억 6천만 원이라고 폭로가 되었던 강혜경 씨의 이야기 MBC에서 지난 토요일 날 보도됐던 내용 저희들도 자료를 직접 입수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공표조사 현황과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 조사 현황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로 나가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총 금액이 3억 7,520만 원인데 자, 3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 돈이 실제로 청구서에는 3억 7,5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공개조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공개조사인데요. 자체 여론조사가 23차례 있었고요. 공개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영남일보, 뉴데일리 그리고 프라임경제신문 등을 비롯해서 총 58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합치면 81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금액이 전체 3억 7,520만 원이다. 자, 이걸 이제 받으러 갔는데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대신 뭘 받았습니까?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강혜경 공익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진걸 소장이라고 할 뻔했는데 네. 명태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조사 자체가 강혜경 씨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저 청구서를 만들었다. 나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녹취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을 받으러 가기 전에 2024년 2월 달입니다. 강혜경 씨한테 직접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연령별 투표를 하면 더 60세는 더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그쵸.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좀 요번 요 끝날 때까지만 고생해줘. 알겠습니다. 그래, 휴가를 한 일주일 가든지. 알겠습니다. 야, 그거 다 챙겨주려 하더라. 자, 그거 다 챙겨주라 하더라. 자, 이 말이 이제 돈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저 일이 있고 난 뒤에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내용을 청구서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박진희 교수. 자, 돈을 받으러 갔으면 당연히 돈을 주거나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거나 너 돈 못 줘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없잖아요. 조금 더 저 녹취 최초 공개 녹취를 보면 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 또는 대통령의 직원에 있는 대선 관계자들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가 이게 뭐 추정인데요. 짐작컨대 안 준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네. 안 준다는 이야기는 못하는데 주지도 못합니다. 선거 직전에 이런 돈 관련 이 사안들 특히 이게 선관위 회계에 들어가지 않는 정당 회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 함부로 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 정도 강 큰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당장에 터지지 않게 하려면 적당히 시간을 벌죠. 있어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아크로비스타를 팔았어도 주겠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뭐 내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대통령 되면 뭐 대한민국이 다 내 건데 이거 못 해결하겠어? 이런 식의 시간을 버는 멘트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명태균 씨도 이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 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제가 몇 번 할 테니까 돈을 얼마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당장 최초의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자, 그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고 우리 패널들이 발언할 때 함께 이제 하면 좋겠는데요. 자, 돈을 받으러 간 것은 분명한 사실, 못 받아온 것도 사실. 자, 그것을 공천으로 되갚았다. 아니 공천이라는 선물을 줬다. 아예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신인규 변호사 저 내용 안에 있습니다. 공표 여론조사예요. 공표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뉴데일리, 영남일보 등 유수 언론사가 저 내용을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공표된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공개는 모른다 하더라도 공개된 것은 자, 누군가 돈을 내고 했는데 그 PNR이 청구서를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PNR 대표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청구서를 냈는데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왜 이 조사를 했느냐? 돈도 못 받을 줄 뻔히 알면서 청구서는 그러면은 조사회사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특히 대선 공표조사와 관련된 저 내용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게 보통 언론사들 조그마한 NGO에서도요 여론조사 할 때 일면 500만 원 정도를 드리잖아요. 네. 복잡한 조사는 1000만 원도 드리고 제가 참여됐을 때도 저희가 돈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머니투데이, 뭐 세계일보 정말 유력 언론사들인데 원래 다른 언론사도 다 자기들이 돈 내서 진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론사가 돈이 없으면 여론조사 시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11번이나 하면서 이 돈을 안 내고 실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까지 연루된 언론사도 내 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내고 해주는, 돈 안 내도 실어주는 거다. 우리가 돈 안 내도 된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머니투데이 회장이 홍성근인데
대장동 50클럽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만배랑 특수관계라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을 띄워주려고 머니투데이에도 어차피 우리 돈도 안 드는데 그리고 윤석열 띄워주고 홍성근 회장도 나중에 비호받고 윤석열이 당선되면 그렇게 가담한 거 아닌가는 굉장히 과감한 의혹을 제기해봅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가면 의혹을 제기라고 하지. 왜냐하면 언론사가 다 돈을 내는데 11번이나 내놔서 무려 4천만 원 넘는 돈을 한 푼도 안 냈다? 이건 머니투데이도 뭔가 알고 가담한 거죠. 자, 법률가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단체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단체가 자, PNR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머니투데이에 내달라고 한다고 내줍니까? 머니투데이 같은 이 경제지에서 우리나라 3대, 4대 경제지지 않습니까? 그 그냥 정도 경제지만 되는데. 아니라 뉴스원, 뉴스시까지 다 통신사까지 두 개나. 그래서 머니투데이와 있고. PNR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걸 이제 받아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출발 지점이 머니투데이였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론조사비도 내지 않고 명태균이 갖다 주는 거를 그대로 이게 대선 여론조사라고 공표할 수 있느냐라고 내가 질문을 드린다면 언론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누군가 백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게 단순한 무슨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면은 저것이 뭔가 이렇게 외관만 작성하고 실상은 돈을 안 받고 해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고 이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많은 내용을 갖다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를 받은 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본인이 지출해야 될 이익을 면제받은 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사전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물죄까지도 이거를 더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사 문제 내지는 선거 범죄까지 확대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될지는 저는 반드시 이건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취재 내용 좀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에서 PNR은 어떤 경우에도 여론 자체가 조작됐을 수는 없다. 그 데이터를 돌리는 것은 매우 기계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뢰자가 누구가라고 하더라도 돌려서 그 결과체가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기계적으로 작업을 해서 끝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점은 오늘 PNR 대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반론할게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언론 공표하는 조사는 선관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날짜를 보면요. 날짜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주가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승세일 때는 이틀 연달아 쫙 해버립니다. 하강 국민일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간에 여론조사가 잘 나온 거는 언론에 노출하고 못 나온 거는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작은 영역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여론의 흐름을 추적해가지고 유리하게 하는 하나의 기술적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이라든가 정기 여론조사를 주별로 특정한 요일에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이른바 조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선거 전략적 기술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반드시 언론사는 이 돈을 내지도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도 저는 반드시 언론사가 밝혀야 한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언론사가 당연히 돈을 내어서 조사하려고 지방 언론사, 지역 언론사는 실제로 여론조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역 유수 언론끼리 각각 분담을 해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다 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단체가 PNR에 의뢰한 이 조사를 머니투데이가 공짜로 받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걸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기 변호사 말씀했는데요. 이 3억 7,500만 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을 윤석열이가 받고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여론조사에서 혜택 보고 그다음에 또 대선 후보로 유력 후보로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을 줬다면 이만큼의 금액을 뇌물로 받고 김영선 공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정치자금법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뇌물죄까지 되는 거고. 사전수뢰가 예, 사전수뢰.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그 공직자는 사전 수뢰제도 있거든요. 나중에 공직자가 된 다음에 혜택을 주는 거래 가지고. 근데 저도 계속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머니투데이가 4월 달부터 2020 7월 3일까지 11번 윤석열 집중적으로 띄워주고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는 홍성근 회장하고 윤석열 둘 다 이렇게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분명히 언론사가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11번이나 실어준 거거든요. 머니투데이라는 유력 언론사가. 이건 내부적으로 분명히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경로로 했다는 걸 수뇌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 담당 기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 자꾸 이거 뭐 여론조사 자기가 안 했다 뭐 마치 자기랑 상관없는 회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니 수많은 녹취는 뭡니까? 본인이 여론조사 뭐 빼라 해라 지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이거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말 그대로 범죄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 본인 변명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더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시점에 느낌이 그 강혜정 씨입니까? 강혜경 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래한국 연구소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하겠습니다. 미래한국 연구소 자금 지출 내역서를 보면요. 명태균 씨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생활비까지 가져가고 정말로 입에 좀 담기가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다른 돈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필요할 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래한국 연구소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가 지금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사에게 누군가 힘을 써서 공짜 여론조사 줄 테니까 이걸 공표를 하라. 그리고 취재 내용 하나 더 밝히면 머니투데이에서 2021년 4월부터 자 7월 달까지 조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왜 여기서 계속 윤석열을 띄우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때 머니투데이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제가 진술을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남선관위가 실제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조사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 MBC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흘러가면서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공짜 여론조사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언론사가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 어떤 사전에 담합이 있었느냐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띠게 이렇게 예. 아니 머니투데이 입장에서도 아마 7월 3일 날 중단한 게 예. 이거 계속했다가 나중에 여론조작 주범이나 공범 될까 봐 무서워서 중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11번을 5천만 원이 넘는 공짜로 11번을 재미를 본 거 아니. 이때마다 머니투데이 P&R 조사에 의하면이라고 언론이 엄청 받았었잖아요. 네. 홍보도 엄청나게 돌거든요. 네. 그리고 전국에 완전히 윤석열에게 본인들이 뭐 윤석열 당선시키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함부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홍성근이 대장로 55 클럽으로 윤석열, 김만배 등과 굉장히 끈끈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에 비춰봤을 때 본인들은 아무튼 누릴 건 다 누렸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여론조작 또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개입한 것으로 부당하게 문제가 될까 봐 딱 끄는 거 아닌가. 11번 효과는 다 누리고 그런 의심도 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제가 알기로 명태균 씨가 에알렛으로 여론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에알렛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금까지 해서 440만 원 청구했단 말이에요. 돈을 제대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이 440만 원이 이제 400만 원인데 이게 자기가 ARS 회선 기계 갖고 있으면은 3, 40만 원밖에 안 근데 돼요. 이게 이제 3,000회에서 한 5,000 개의 샘플을 찾았으니까 샘플 자체는 많았고 원가도 제가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들었대요? 들어가고 전화비용밖에 안 드는데. 그러고 이제 조사 보고서 쓰는 게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고서 뭐 자기 직원들이 썼을 거 한 아니에요. 500만 원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내용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만큼 많은 숨은 얘기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 따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6,000분 들어와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종관님, 금모래님, 찐보저님, 그리고 블루나인님, 김상홍님, JK님, 예,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여러 의견 함께 나누면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정근식 후보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우리 시민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하루하루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유쾌발랄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원하게 좋은 정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서울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오셨는데 10월 16일 날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질 것이냐 아니면 큰 차이로 패배할 것이냐 요즘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그 연합으로 유튜브 방송에 나간 이후에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고 이 시민들이 전부 연합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니걸 TV도 어제 어저께 500만 유튜브 연합 큰 화제가 됐죠. 뉴스공장에서 공장장님이 스픽스와 안진걸 TV를 특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아침에. 그러면 김어준 총수님께서 김어준 총수가 특별히 스픽스 그다음에 박시영 TV, 안진걸 TV에서 연합해서 하네요. 그래서 저도 동생 방송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정근식 후보님이 많이 안 알려졌다가 이제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라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인지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경 영화배우님, 이원종 영화배우님 아주 저명한 영화배우님들 직접 정근식 후보님과 함께 불꽃축제 현장 가가지고 거의 뭐 2시간 만에 수만 명의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현장의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이제 상대 후보는 극우 극단적인 그 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젊은 팬들이 아주 열광적인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런데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하는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쫓겨났어요. 참여를 못 하셨더라고요. 부르질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5% 이상이면 우리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가셨어요? 그 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 선거에서, 전 교육감 선거에서 10% 이상 받은 사람. 그러면 참신한 저 같은 후보는 아예 그 자격이 없잖아요. 교육감 후보는 무조건 재수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는 주요 일간지, 주요 방송사 또는 종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받은 사람. 근데 아예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KBS라고 하면 자기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를 초청해야 하는데 아예 그거 하지도 않고 사람이 없으니까 후보자 토론을 혼자 대담으로 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CBS가 조사했습니다. 얼마나 유력한 언론입니까? 노컷 뉴스가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1위가 나왔습니다. 2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은 중앙선관위 규정상 자 지상파, 종편, 주요 일간지, 보도 전문 채널 여기서 조사하지 않으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 원래 개혁법에도 나선 분인데.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해당 주간 언론사가 사전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데 의도적으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배제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하죠. 이치상. 자, 초코파이 정, 발을정, 정근식 후보 당선 기원합니다. 이호진님 원래 알고 계신 분 일부러 댓글 쓰라고 하시진 않으셨죠? 모르는 분입니다. 아, 백수정님, 스위티님, 수구레뉴스님 그리고 아자 투쟁 이런 말을 해주셨고요. 백수정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KBS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어제 보수 후보인 조정혁 후보만 모시고 이렇게 선거 후보자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제 500만 유튜버 소위 말하는 변방의 학업 무사들끼리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500만 명 모아가지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한 10배 정도 동시 접속자가 더 많더라고요. 야, 안진걸 TV 대단하대. 아닙니다. 저희는 뭐 아닙니다. 100명, 200명씩 모아가지고요. 이게 500만 유튜버가 의병이네, 의병.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일종의 의병 투쟁을 하듯이 했는데 KBS, MBC, SBS보다 더 앞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 유튜버들이 말 그대로 시민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 기존 언론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구로 디지털역에서 거리 유세 내지 출근 인사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이 모바일 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더라고요. 아 어떤 장면요? 이그 유튜브 연합 방송에 나오신 거. 아 그걸 보셨다고? 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가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그게 좀 편파적으로 보였습니까? 오히려 공정 언론이 지상파 종편보다 유튜버가 더 낫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편파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민적인 힘, 네. 그게 아마 유튜버 연합 방송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 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예. 자 이제 사전 투표합니다. 저도 사전 투표 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 전국으로 흩어져 있더라도 사전 투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서 사전 투표 합시다. 제가 누구 찍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법적으로 걸려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전 투표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좀 안 뜹니다. 근데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확실히 처음에는 잘 안 떴는데 어제 그제부터 약간씩 뜨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육감님 아니 교육감님이 아니고 후보님, 네, 주전 선수님, 네. 예. 예.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셔요. 누구 좀 닮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과 평화를 이끌었던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가 닮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고향은 목포 쪽이 아니시고 전주십니까? 예, 그 영산강 쪽이 아니고 금강 쪽이지요. 아, 금강 쪽이다. 일산이라고. 예, 전라북도 일산입니다. 일산입니까? 일산. 예. 목소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좀 닮았고요. 예. 외모는 저희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개그맨 이용열 씨를 살짝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용열. 예. 이용열 씨 아주 뭐 우리 한 시절 좋아했던 개그맨인데. 혹시 그 김대중 대통령님 성대모사 이런 게 가능하십니까? 아, 그 잘 못하죠. 연습을 하셔서 그거라도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 평생 싶어요. 역사와 교육만 연구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뭐 이제 사실 경기도 필요합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라이트 교육 날려버려.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뉴라이트 교육 날려버려 하든지 뭐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뉴라이트 교육 날려버려. 좋습니다. 아니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거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면 엄청 인기 있겠는데요. 예, 역사 왜곡 날려버려. 우와, 좋습니다. 그 로고스 뭐 만드셨어요? 뉴스공장에서 정정정정정정정정정 그거 하고 정정정정이야 이 두 개가 경합을 하다가 후자가 이긴 것 같아요. 정정정정이야. 아, 예. 이제 교육감은 전근식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정자를 가지고 이렇게 로고송도 만들고 선거운동에 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감이 기호가 없는 선거예요. 정당 선거도 아니고 기호가 없어요. 존함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후보 존함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초코파이 정 많은 교육감, 뭐 정의로운 교육감, 정근식 뭐 이렇게 정을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회령포 행선님께서 정근식 교육감 후보님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순신 장군 재기의 항구 정남진 회령포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남진 회령포는 안 소장 어디입니까 여기가? 장흥입니다. 정남장이. 정남장. 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령포 행선님. 응원만 하지 마시고요. 서울에 아는 친구, 친지 다 전화 좀 해가지고 사전투표 하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빨리 댓글로 답 좀 주십시오. 2달 전에 제가 그 장흥에서 마수 장군 심포지움을 했는데 아마 그 효과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자, 답 주십시오. 미사송님은 완주군에서도 이렇게 주셨는데 서울에 전화하겠다는 말씀 응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댓글로 주시고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는 보통 1000명도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무려 4,500명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고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어제 연합 유튜브 연합 방송할 때 스픽스에서는 이제 동접이 한 1000명 안팎이었는데 그때는 좀 이제 딱딱한 정책 방송이다 생각해서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박지영 교수님 계시니까 예.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좋아가지고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역시 그래서 친구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친구 제가 잘 그 사귀셔야 이야기를 됩니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친구라면 그 사람 아쉽다 그랬잖아요. 네. 정근식 교수님의 아주 오랜 친구와 조희연 전 교육감님. 예. 아, 그 조희연 전 교육감님은 교육계, 시민사회, 그다음에 정치계, 심지어는 경제계에서도 평이 좋았어요.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실제로 부당 해직된 교사를 복지시킨 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그걸로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안쓰럽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자,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구동무님께서는 우린 8표 갑니다. 예. 박진영에게 가지 말고 정근식에게 가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서울 사는 아들한테 전화할게요. 구부러진 길님께서 어이구 고맙습니다. 정정정정 하면서 핫하트 주셨고요. 그리고 백수정님께서는 민주당 인물 누구냐. 이번에는 정당 후보가 없습니다. 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보수 후보 이렇게 해서 양강구도로 치러진다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후보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닝글로리님은 서울 중구에 사는데 정근식 후보 찍을 겁니다. 라고 해 주셨네요. 야, 역시 이제 팬들이 상당히 많고 분위기는 뜬다는 거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우기님께서도 정말로 응원해 주고 계시고, 김영자님 어이구 자꾸 올라오시는데,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정근식 후보 자 원샷으로 좀 얼굴 보여주시고요. 이분이 개그맨 또는 탤런트 그리고 코미디언 가수 중에서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 박진영 교수는 아까 이홍열 맞죠? 이홍열, 네. 이홍열 개그맨 코미디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웃고 닮은 꼴 찾기 한번 해야 됩니다. 닮은 꼴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올려주십시오. 먼지터리님도 4표 갑니다. 야, 각자 도생님은 서울 이모님한테 전화 바로 한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 바로 잡아야 한다. 목소리는 서승만도 나왔습니다. 자, 네. 이용열 비슷합니다. 하늘꽃님께서도 이용열이다. 예, 정급식이 누구죠? 제가 이름 잘 모르는 분도 올려. 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사이에 제가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조전혁 후보라든가 보수 교육감이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당선이 되면은 뉴라이트 교과서를 학교 교육에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후합니다. 농후합니까? 농후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으로 가느냐 몰상식으로 가느냐, 네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관리 개혁 대상으로 가느냐 개혁 주체로 가느냐 이런 것 같아요. 이 모 후보는 교육감은 누구냐? CEO라고 부릅니다. 교육감이 CEO는 아니죠. 교육감이 CEO라고 보는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네네. 선생님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 사실은 이 교육은요, 선생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감은 누구냐? 선생님과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네네. 이 선생님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지요. 저는 교육감에 대한 기본 정의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영역이 시장화가 진행되더라도 아마 교육과 의료만큼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야 되고 상식 영역으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도 하나 질문을 예. 드려도 될까요? 아, 역시 우리 신 변호사님. 저도 그냥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사실은 뭐 교육에 관한 이제 교권에 관한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의 뭐 학생 인권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이걸 좀 상호 좀 모순 충돌 개념으로 그동안 많이 좀 이해를 하면서 갈등도 많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아우성들도 많거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내면서 또 사교육 의지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이 교권과 그런 학생들의 인권 중에서 좀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이 지금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육 관행이 강했을 때, 즉 뭐 학생들을 마구 뭐 그런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그럴 때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권의 문제가 자꾸 이제 부각이 되고, 저는 그 인권의 개념의 핵심은 권리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이 제대로 서고, 학생 인권이 존중돼야만이 교권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이 대립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 권리도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둔다면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어우러진 조화로운 관계여야 한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답변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이용료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은 화해탈이다. 네. 좋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옆집의 아저씨 또는 저기 할아버님 같이 좋은 인상이라는 평가가 많으시더라고요. 자, 예나님께서는 정근식 후보님 네. 한 표 갑니다. 그리고 문병철님께서는 우리 집 세 표 확인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엔지 스텔라님께서는 저는 이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장장장장 아니고 정정정정 하고 이렇게 수정도 해주셨습니다. 신수영 고래님은 인상이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안진현님은 안진걸이 친구라고 하던데 아니죠. 안진걸 아까 아는 분처럼 해놨던데 어쨌든 교육감 정말 제 중요합니다. 친구가 아니고 조희연 전 교육감님의 오랜 친구이신데. 여기 안진현님께서 교육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여러분들 대신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막바지 변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막 들어간 분위기가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날씨가 좋으냐, 아니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버리면 다 놀러 가버리는 거고, 너무 나쁘면 또 잘 안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적절하게 시원하고 적절하게 상쾌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요즘은 저 날씨가 좋아도 놀러 가기 전에 얼른 찍고 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1등으로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약 5% 정도 5%포인트 정도가 제가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정권 심판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보다는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아마도 민주진보 후보가 누구냐? 정근식이다라고 하는 건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민주진보 후보는 확실하게 정근식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잘 묶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제 좀 캐치프레이즈나 구호를 외치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로고송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유쾌한 정 선생이거든요. 근데 뭐 잠깐 그 KBS 문제로 불쾌하게 됐습니다. 유쾌한 정 선생이 불쾌해졌는데 다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유쾌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쾌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선거 비용은 요즘 많이 모았습니까? 펀드도 막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직도 약간 부족합니다. 아직도 약간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약간 부족합니다. 서울시가 워낙 크니까. 서울시가 워낙 크고 선거 비용 39억을 아마 이자 3.5%로 해서 단리로 이렇게 해서 펀드 모금을 하고 있고 후원금도 모집을 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영상이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근식 후보 뭐라고 치면 됩니까? 정근식 후보 펀드라고 치면 됩니까? 정근식 펀드. 정근식 펀드라고 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정근식 후원회가 나오는데요. KB국민은행이고요. 후원회는 직접 기부를 하는 것이고 10만 원까지는 나중에 세액 공제를 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고 자, 그거 말고 펀드 가입하면 오히려 은행에 정기 예금 넣듯이 3.5%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펀드 가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쯤 모았습니까, 펀드에?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야, 여기도 살림살이 하는 분이 정말로 짧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려면 애를 먹을 것인데 뉴스공장에 자주 나가시죠? 아침에 요새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목소리로 출근하고 있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뉴스공장 같은 정말 대형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그나마 좀 불리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마 유튜브 교육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3대 유튜브가 스픽스, 매불쇼,
뉴스공장이에요. 예. 실제 조회수. 안진걸 TV는 TV도 아니죠. 있고. 거기는 이제 7대 안진걸 유튜버입니다. TV와 7대 유튜버. 신인기 TV 진영 TV는 이제 저희들은 뭐라 할까? 우리 땅굴 유튜브. 중진국 선진국 따라가는 중진국. 혹시 매불쇼로 나가셨어요? 뭐 내일 나간다고. 네. 아. 매불쇼로 나가실 때 교육감님 후보님 진짜 주전 선수님 예. 개그 좀 준비해서 나가셔야 돼요. 네. 제가 원래 개그는 좀 잘 하기는 하는데. 네. 잘하신다. 매불쇼는 좀 조금 웃겨야지 더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네. 아재 개그를 하나 재밌는 아재 개그를 하나 준비해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경쟁률이 센 대학이 어딘지 아냐? 와세다 대학이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놓으셔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이제 나누기가 좋은데요.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 같은 데는 짧게 나가도요 15만 명, 2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기가 그렇고요. 대단하죠. 예. 우리는 자 5천 명 정도 보니까요 길게 10배로 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5만 명의 효과가 있고요. 예. 안지걸 TV에 나가면요 하루 종일 돌려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한번 안진걸 TV 나오셨는데요. 예. 지금 재방송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세계 불꽃 축제 이경 배우님, 유원종 배우님, 후보님 저 이렇게 4명이서 다녔는데 그것도 계속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시드 2000님께서 많이들 내일 보시더라고요. 매불쇼 꼭 볼게요 하니까요. 매불쇼는요 한 10만 명 가까이 동접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예 뭐 헤어스타일도 확 바꾸고요. 예. 그 하루 만에 물들이는 이런 것도 가셔도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선글라스 딱 끼고 가고 이렇게 오, 해서 선글라스 좋네요.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가면 와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운 교육감이구나 아, 이런 그렇구나.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자 혹시나 이용열 씨가 하는 개그 중에 예. 코에 500원짜리 넣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힘드시더라도 뭐 50원짜리, 1원짜리로 구해서 하나 넣어보시고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계시겠지만 세상이 언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상파, 예. 종편, 신문에서 딱딱한 인터뷰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쾌하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 계신 한 5천 분의 동시 접속자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또 자기 의견도 내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교육도 그런 바뀌는 세상에 비슷하게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그 광장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광장시장의 그 특산물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뭐 잘 좀 부탁해. 무엇을요? 교육을 부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그 저변에 있는 우리 서민들, 서울에 사는 그 서민들도 교육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제가 오늘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정근직 펀드 여러분 가입합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수구레 뉴스님이 굉장히 정보가 빠른 분이거든요. 정근직 펀드 이미 마감됐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마감됐다고 이렇게 지금 투쟁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감됐다고 하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기간에 30몇 원의 시민 성금 또는 시민의 펀드 가입으로 선거 비용을 다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정말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근직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다라는 전제로 첫 번째 대시민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좀 하고 가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지지로 서울의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이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끝까지 교육 선진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와, 이것도 쇼처럼 만들어 올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역전 용사들 뜨거운 주제로 명태균과 관련된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예, 예. 많이도 그 아까 신규 변호사님이 여쭤본 것처럼 학생들과 교사와 직원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극단 주세를 막말하는 후보잖아요. 아주 옛날에 정치만 왔다 갔다 했었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그런 교육은 안 되는 거죠. 친일 누리한테 교육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 직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예. 뭐 각각의 어떤 실력이나 개성도 좀 잘 살리는 이런 좀 어렵겠지만 이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후보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또 좀 더 이야기해 주시고 내일 매불쇼에서도 더 많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